안녕하세요. CW 연민학입니다. 콜롬비아 메데진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메데진에서 과거에 우범 지역이었고 에스코바르라는 마약왕의 근거지였던 꼬뮤나 13, 지금은 그곳이 다 재건되어서 관광지구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플로레스타역에서 메트로를 타겠습니다. 플로레스타 스테이션에서 카드를 사야 됩니다. 교통카드. 산자비에르역에 왔습니다. 여기에 메트로 케이블이 있습니다. 케이블카죠. 저 산동네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 이걸 한번 타볼까요? 메트로를 타고 바로 이 케이블카로 환승이 됩니다. 따로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메트로 케이블. 지금이 아침 일찍 와서 지금 대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기할 때는 이쪽으로 해서 다 줄을 서는 것 같아요. 이 화면이 흐린 건 이 유리창이 흐려서 이렇게 흐리게 보입니다. 카메라 잘못 아닙니다. 여기는 다 빨간 벽돌로 색채감을 통일한 것 같습니다. 메데진이 콜롬비아 제2 도시로 알려져 있죠. 안데스 산맥에 위치해 있어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그리고 온화한 기후, 그래서 영원한 봄의 도시라고. 여기는 완전히 슬럼가구나. 지붕이 다 양철 지붕으로 얹어놨어. 멀리서 볼 때는 붉은색으로 굉장히 좀 멋있었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제대로 된 지붕이 없어. 종착역까지 왔습니다. 이 메데진의 케이블카 시스템이 도시의 혁신적인 공공교통 시스템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전형적으로 지형을 극복하는 교통체계로 사회 통합을 유지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로 한국에서는 도시가 들어서는 조건이 분지지역이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평야지대, 강이 흐르고 그런 지역에 촌락이 들어서는데 이 안데스 산지 이쪽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냥 막 산이고 뭐고 촌락들이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참 멋지고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보이는데 가까이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네요, 삶이. 멕시코시티에서는 담벼락에 형형색색 아름답게 페인트를 칠해줬는데 여기는 벽돌 그대로입니다. 벽돌을 쌓으면 겉에 시멘트로 바르고 미장을 하는데 그조차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냥 벽돌을 붙인 상태. 메트로 환승으로 갔다 왔습니다. 따로 교통요금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환승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잘 갔다 왔습니다. 멀미나네 좀. 여기서 보면 그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붉은 벽돌집들 낭만 있고. 근데 직접 가서 이렇게 보면은 슬럼가입니다. 슬럼가. 꼬뮤나 13 지하철에서 메트로 산자비에르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왔는데 중턱에 이렇게 레스토랑이나 좀 있습니다. 24시간 영업할 정도의 식당이면 치안은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목적지인 것 같아요. 가이드들이구나, 이 빨간 옷 입으신 분들이. My friend, tour guys. 올라. 이 빈민가 출신 사람들이 가이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다 마약과 범죄 그런 쪽에 연루되었던 분들인데 지금은 재건되어서 2000년대 초중반인가요? 그때 이곳이 완전히 깨끗이 정리됐다고 합니다. 우범 지역에서 관광지역으로 탈바꿈을 했다고 해요. 완전히 달동네다. 미우세오 꼬뮤나 13. 여기가 중턱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꼬뮤나 13. 자, 이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투어사 이름이 빅 에센트구나. 그래피티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여기는. 나도 따라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에스컬레이터 나타났습니다. 계단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그렇다네요. 에스컬레이터는 끝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한 5-6번 탄 것 같아요. 와, 사람들 많구나. 여기가 한때는 다 마약왕 에스코바르의 나와바리였다고 합니다. 우범지대에다가 거의 무법지대, 아웃로, 법이 없던 지대. 이 메데진에 있는 코무나 13은 콜롬비아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복잡한 역사를 가진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지역은 메데진 서쪽 산비탈에 위치한 지역으로 과거 마약 카르텔 그리고 게릴라 준군사 조직 에스코바르가 마약 사업을 하면서 거의 군대 수준의 병력을 소유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정부군과 충돌도 잦았습니다. 극심한 폭력과 불안정이 지속되었었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보는 바와 같이 평화와 재건의 상징으로 변모하여 콜롬비아 사회의 변화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무나 13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의 중심지인 메데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파블로 에스코바르 그가 이끄는 메데진 카르텔의 영향으로 이 지역은 마약 밀매, 조직범죄, 폭력 등이 만연했다고 하죠. 이 마약 카르텔의 영향력이 약화된 이후에도 이 지역은 다양한 무장단체들, 게릴라, 준군사 조직들이 남아서 충돌을 빚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00년대 초반부터 콜롬비아 정부가 군사작전을 감행하죠. 2002년 콜롬비아 정부는 코무나 13에서 활동하던 무장단체를 제압하기 위하여 오페라 오퍼레이션이라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실시했습니다. 2002년에 2010년대 들어서 코무나 13은 이제 점차 평화와 재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정부와 지역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고요. 그래피티와 스트리트 아트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역사와 희망을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무나 13은 벽화, 그래피티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으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예술 작품들은 지역 주민들의 고통, 투쟁 그리고 희망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화와 공동체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그래피티가 이 지역에 많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코무나 13은 이제 젊은이들이 힙합 뮤직과 댄스를 표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콜롬비아가 전 세계 마약의 80%를 공급했다고 하죠. 여전히 마약을 여기에서 공급하고 있나? 베트남 전쟁 때 CIA가 마약 장사했다는 말도 있던데 여기가 거의 끝인 것 같습니다. 쭉 걸어왔습니다. 옆으로 오르막길은 없고 쭉 걸어왔는데 대충 여기가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한때는 가장 위험하고 범죄로 범람하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즐겁고 환하고 밝고 명랑하고 오픈되고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네. 어둠에서 밝음으로 멋진 변화입니다. 멋진 변화이고 발상도 훌륭합니다. 인류가 이렇게 진화하는 거죠.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콜롬비아가 마약을 통해서 국가 GDP가 올라간다고 방치했었나? 싫지 않은 눈치였었는데 결국은 국민들의 삶을 병들게 하니까 그 한탕주의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노동으로 근로로 응? 노 에스파뇰. 저거 사달라는 얘기였나? 맛있는 거 좀 사줄 걸 그랬네. 꼬맹이. 파블로 에스코바르 마약 왕이었죠. 이곳을 나와바리로 삼은 지금은 이곳이 이렇게 관광지가 됐습니다. 에스코바르가 마약 팔아서 번 돈으로 이곳 빈민가에 그래도 의적 홍길동 같은 역할을 좀 했다는 글을 읽은 적은 있긴 해도 여기 그냥 생각보다 좋네요. 기대 이상입니다. 큰 기대하지 않고 왔었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코무나 13 탐방을 마치고 여기를
떠납니다. 생각보다 괜찮았던 방문지였습니다. 지하철로 이동해서 시내로 이동하겠습니다. 보테로 거리,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보테로 박물관에서 보테로에 대해서 열심히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제가 도난당해서 보테로를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메데진 산안토니오역에 왔습니다. 산안토니오역에서 걸어서 10분이면 보테로 거리에 도착할 것 같아요. 이 역은 특이합니다. 승차장을 이렇게 만들어놨네. 보조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철로 하나만 이용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죠? 아주 열대지방, 굉장히 더워 보이죠? 햇볕에 나오면 더워요. 그늘은 시원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늘로 다니고 있어요. 산안토니오 메트로역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테로 광장에 왔습니다. 보테로 광장에는 보테로 조각 작품들이 있죠. 저기 다 이렇게 서 있잖아. 보테로는 그림도 그렸지만 뭐 다 화가로 알고 있는데 조각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페르난도 보테로는 콜롬비아 출신으로 세계적인 유명한 미술가입니다. 독특한 보테로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는 화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과장된 비율, 풍만한 형태가 특징입니다. 이는 동물, 사람, 사물 할 것 없이 다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뚱뚱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회화에도 재능이 있지만 조각에서도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고양이죠, 고양이. 뜨거워. 보테로 작품은 단순히 형태의 과장을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의 폭력과 마약 카르텔 문제를 다룬 작품을 통해 강력하게 사회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종종 유머와 아이러니를 담고 있는데요, 관객들로 하여금 즐거움과 동시에 깊은 생각을 자극한답니다. 보테로는 콜롬비아 메데진, 제가 현재 있는 곳에서 태어났고 젊은 시절 유럽에서 미술 공부도 하고 결국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개발하였어요. 보테로는 미술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패션, 디자인, 광고, 다양한 분야에 영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보테로는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미술가로 꼽힙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힘들어. 미술관을 갈 생각도 했는데 안에 사진을 못 찍는답니다. 사진을 못 찍고 비디오도 못 찍고 기록을 남길 수가 없어서 방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긴 플랫폼에서 메트로를 탑니다. 지하로 다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서 한 4코스 플로레스타 메트로역에서 내려서 숙소까지 가면 됩니다. 피곤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